눈에 띄는 점이 다자녀 특공, 그러니까 특별공급의 자격이 보통 아이가 3명 이상일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다자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걸 2명으로 좀 바꾸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다자녀는 2명의 자녀다.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다라고 할 만한 대책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숫자를 배울 적에 하나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둘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가 가고 설득력 있는 부분, 저는 설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출산이 필요하니까 나 이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이니까 공부해. 그러니까 일할 연령이 됐으니까 일을 해. 애 낳을 연령이 됐으니까 애를 낳고 결혼할 연령이 됐으니까 결혼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이 겉돌게 하거든요. 근데 이 굳이 둘을 다자녀라는 말로 묶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부분이 그게 뭐지? 그러한 이제 이 말로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또 어떤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해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되게 아이를 너무너무 적게 낳은 느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갈 텐데 하나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훨씬 좋거든. 둘은 고맙습니다. 뭐 세 번째는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왕 우리는 이 출산은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둘을 다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다자녀라고 해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을 다자녀로 바꾼 상태에서 주는 혜택은 너무너무 미비할 때 이건 말장난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 다수를 포용하고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계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존중해주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는 이러한 정책의 뉘앙스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아까 왜 결혼을 해? 뭐 혼자 왜 살지? 혼자 하는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몇 가지 정책으로 움직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는 마음을 살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 혜택이 있긴 하지만 네네. 말을 바꿀 정도의 혜택은 아니라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합계 출산율이 0.78명, 그러니까 1명이 안 되기 때문에 1명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한 네. 일인 거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2명인지 3명인지 따라서 지금 뭐 다자녀라는 걸로 또 묶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네. 어떠십니까? 2011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네네. 2020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2011년에 2020년을 그렇습니다. 예측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저출산 정책이 유지가 된다고 할 때 2020년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2011년 당시에 1.3이었었어요. 1.3이요? 네, 근데 그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0.8에 좁혀졌습니다. 지금 0.8. 그래서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약간 그 조소 어린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2020년 저희 통계가 0.8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앞으로 2030년에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 이요? 그렇다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각의 출발점을 어떤 모든 혜택의 출발점이 두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한 자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을 3명에서 2명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아이를 낳은 것 거기서부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부분 위원회에서 그래도 1명 정도는 낳고 살지 않아? 이런 생각인데 이건 되게 아니란 그런 판단이고 1명 낳는 그 부부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명을 낳는 부부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메리트를 그렇습니다. 준다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분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다.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2명은 다자녀라고 지금 묶어놨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서글프지만 서글플 수 있겠지만 지금 아이 1명을 키우는 게 내에 얼마가 들어간다. 내지 뭐 2억이 들어간다. 내지 3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 비용이 이 자녀의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너무나도 뭐 자명한 현실인데 아이를 그리고 2명 낳느냐 3명 낳느냐 지금 현재 정책의 지금까지 관점이 다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갖다 보니 이게 실은 청년들은 실은 한 자녀가 됐든 2자녀가 됐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 왜 1인 가구로 행복하느냐, 뭐 그리고 왜 결혼을 할 생각을 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일자리의 불안성, 고용의 불안정성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해야지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나서야 그다음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단계가 넘어져 있다는 거죠. 청년들의 40%는 결혼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45%가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실제 사회를 만들어 놓아야 내 삶이 안정된 가운데서 결혼을 생각하고 뭐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그리고 유자녀보다는 그 밑으로 근본적인 근본적인 지금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